오늘 같이 볼 심포지움 내용은 그 네오마르크스주의와 성해체인데 그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막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이 학문적 용어가 좀 많아가지고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찬찬히 보면은 이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집중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같이 하나씩 알아볼게요. 네, 밑에 이 나무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먼저 이 나무를 보면은 항상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힐 때에는 우리는 그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열매만 봅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 나무에 열매를 맺히게 한 줄기가 있고 또 그거를 그 근원이 되는 뿌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이런 현상들도 줄기가 있고 또 그에 해당하는 뿌리들이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세대에는 되게 악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죠. 특히 요새 급속도로 많이 맺히고 있는 거를 저와 또 여러분들 또한 좀 체감 피부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뭐 동성애, 또 다자성애, 가정 해체, 아니면은 뭐 아버지와 선생님의 권위가 무시되는 권위 해체, 낙태가 일어나는 생명 경시나 교회 핍박 등 여러 악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근데 이때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한번 들었던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있고, 네, 그 밑에가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이 뿌리부터 차근차근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많은 사상과 학파들 경향들이 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막시즘을 보면은 마르크스주의인데 이게 우리가 사회 시간에 꼭 한 번씩은 이제 들어봤던 용어예요. 마르크스주의.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19세기에 이제 산업화가 엄청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생기고 돈이 없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이 빈부 격차가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이제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와서 막 이런 얘기를 막 주장하죠. 우리는 모두가 함께 같이 일하고 모두가 똑같이 분배받는 이런 절대적인 평등 사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인 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본가 흔히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거를 전복시켜야 된다. 이 체제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유토피아, 이제 행복한 나라, 공산주의가 옵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마르크스가. 근데 이 마르크스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듣기에는 항상 되게 좋아 보이죠. 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문제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는 노동자 계급, 아까 말했던 이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3가지 정도만 취했는데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산 정권들이 현재는 다 무너졌죠. 북한 빼고. 그래서 먼저 보면은 소련의 강제 노역소는 이제 소련은 공산주의 정권의 대표적인 국가로 뽑힙니다. 이때에 굴라크라고 해서 이제 비밀 경찰 제도도 있었고 강제 수용소, 강제 노역소로 이제 사람들을 끌고 가서 막 일을 시킵니다. 억지로 일을 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의 질병과 기아, 피로로 수용소에서 사망합니다. 또 몇 차례 대숙청이 진행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특징은 그 자신의 그런 사상과 이제 제도에 이제 반할 때에는 좀 숙청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소련의 강제 숙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했죠. 또한 이어서 캄보디아 대학살을 보면은 이제 보통 킬링필드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때 공산 정권 잡고 있던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저도 캄보디아를 한번 가봤는데 캄보디아에 굉장히 신기한 게 저희 20대층, 10대층이 많고 또 아이들은 있는데 중간에 40대, 50대가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그래서 아니 여기 사람들 구성이 왜 이러나 이렇게 봤을 때 이때가 바로 캄보디아 대학살 때문입니다. 이때 아까 말했듯이 이 마르크스주의는 그 자본가들을 싫어하잖아요. 그 자본가들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하니까 흔히 말하는 지식인, 자본가층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진짜로 캄보디아에서는 안경 쓰면 잡혀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머리 중에 많이 잡혀갔을 것 같아요. 안경 쓰거나 손이 예쁘면 일 안 했다는 거니까 공부만 했기 때문에 손 예쁜 사람, 안경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이제 잡아갔어요. 네,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17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사진 보면 다 뒤에가 해골이에요.
네, 이게 실제고 또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네, 북한은 또 이제 자신의 그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계급을 나눕니다. 이제 성분이라고 북한은 많이 부르는데 이제 동요 계층, 적대 계층 이렇게 자신의 정권에 이제 반하는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이제 끌고 가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문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뭐 불고문, 뭐 강제 낙태, 성폭행, 강간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인간으로서 되게 시행하기 어려운 많은 고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추산으로는 112만 명 정도가 네,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그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세 분의 인터뷰 기사를 봤었는데 한 분은 원인을 몰라요. 그다음에 한 분은 그 뭐 할아버지가 잡혀갔어요. 연좌제라고 하죠. 이제 3대인데 자기도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형벌 중에 하나가 자기 아빠 자기가 때려야 돼요. 왜냐면은 아빠 때문에 끌려갔기 때문에. 약간 네,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이번에는 뭐 그 정권의 좀 실명 밝기 어렵지만 그 정권의 부인의 친구예요. 그러면 그 정권의 사생활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혀가는 거죠. 네. 이렇게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계급을 철폐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계급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공산주의 정권에서 이제 문화대혁명인데, 이것이 뒤에 나중에 유럽의 68 혁명이라고 불리는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얘는 계속 이제 잔인한 사진들이 많이 나와서 좀 힘들면 모자이크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문화대혁명. 이제 우리가 흔히 마오쩌둥 막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인과 지식인과 이 자본가층을 이제 숙청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이 주역이 됐던 것이 이 제일 오른쪽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홍위병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인데, 놀랍게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여자아이들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은 애들이 빨간색 수첩을 들고 막 이렇게 외칩니다. 막. 마오쩌둥 외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아이들이 실제로 뭐 아빠를 이제 신고하고 이제 부모님 뭐 잡혀가고 이런 현상들이 많죠. 그 옆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막 사람들 주위에 막 많은 거는 이제 자본가들이나 뭐 당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공개 이런 심판대에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모자 이렇게 큰 거는 바보 모자래요. 그래가지고 그 바보 모자를 쓰고 막 돌게 합니다. 네. 이런 비인륜적인 처벌이 많았고, 또 밑에는 이제 선생님한테 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사진은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하는 건데,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제자가 선생님을 폭행하는 말 그대로 권위의 전복이 일어난 게 문화 대혁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권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이 권위를 전복할 때 나타나는 폐해가 엄청나다는 거를, 네, 이게 정말 사단적인 거라는 거를 저도 많이 이걸 조사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막시즘의 문제점 두 번째는 이제 가족과 기독교 붕괴에 대한 촉구를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앞에 나왔던 그 되게 유토피아를 만드는 마르크스주의와 이 가족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가족은 어떠냐면 자본주의 계급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제도가 가족이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되기 위해서는 이 가족이 붕괴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는 이제 흔히 많이 들은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마약처럼 쓴다. 그래서 이런 계급 불균형,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막 힘든데 그거를 고통을 잠깐 없애려고 종교를 믿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종교를 막 다 없애요. 실제로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다 이제 종교를 핍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기독교예요. 왜냐면은 이 가정의 정신적 또 성윤리, 건강한 성윤리에 이제 되게 정신적인 좋은 바탕이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이 교회고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파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가족과 기독교를 한 번에 파괴할 수 있는 게 성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문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 성을 특별히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막시즘은 앞에 봤었던 이런 여러 모순점들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큰 그 실패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인인 거를
간과한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는 계급을 철폐하고 공정하게 생산하고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막시즘은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붕괴됨에 따라서 이 강건했던 스탈린의 소련도 붕괴하게 되고 이 정치범 수용소나 독재자, 뭐 개인 숭배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국가들의 많은 사상자를 낳고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채로 이제 점점 하향세를 타면서 와해됩니다. 네,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현재까지 이제 우리의 그런 표면적으로 이제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 마르크스주의 네오막시즘입니다. 네, 저희의 이번에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게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그 마르크스주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전복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자본가를. 그거를 이제 우리는 문화적으로 하겠다. 이게 이제 문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옆에 나오는 네오막시즘의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예전에 그 전에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경제적인 걸로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을 전복해야 된다. 이 경제적인 걸로만 봤다면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이 전반적으로 다 봐요. 사회 전반적으로 불균형을 막 찾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에서 압제자 피해자의 계급 투쟁으로 만들어요. 어딜 가나 다 권력이 있고 어딜 가나 압제자와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단이라도 다 양분화시킵니다. 남자, 여자, 백인, 유색인종, 이성애자, 동성애자, 크리스천, 넌 크리스천. 그래서 이 문화 막시즘에서 제일 적은 남자 크리스천이겠죠. 네. 백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 억압자들이 이 강자를 전복시킨다는 구조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중에 하나도 동성애가 이성애자를, 또 여성이 남성을, 또 유색인종이 백인을, 넌 크리스천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전복시켜야 된다. 네, 이런 구조가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에 전반적으로 깔린 사상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문화죠. 네, 우리가 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공산주의자를 탄생시켜야 정치 혁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중하는 것은 막 이제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언론 매체와 영화, 교육기관, 공직 등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부구조, 머리를 노리겠다 이거죠. 네, 그 다음이 세 번째로는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마르크스주의 특징은 되게 오래 걸려요. 천천히 걸립니다. 근데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문화를 장악하고 그 이후에는 되게 이제 느리게 이제 진행됩니다. 이제 기존의 전통 가치관에 대항하는 이런 세계관과 이념들을 문화적 전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뇌시킴으로써 천천히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막 한국에 요새 동성애, 뭐 트랜스젠더 이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웹툰 이런 게 급격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많이 나오네 이런 게 아니라 네오마르크스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네. 이제 네오막시즘의 대표 주자인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막 네오마르크스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천천히 한다 했잖아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조용해요. 왜냐하면 들키면 안 돼가지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조용한 혁명 아젠다 11개를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 조성, 학교와 선생님의 권위 약화, 가족 해체 추진,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 실시, 교회 해체,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 파괴,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고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고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 자체를 저하시킨다. 과도한 음주를 홍보한다. 네. 이미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한 혁명. 네. 그래서 이 네오막시즘은 이건 간단하게 볼 건데 이 뒤에 이제 이거를 이끌 브레인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핵심 브레인들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론들이 복잡하니까 이제 넘어가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미국 등으로 퍼져서 정치, 경제학, 철학, 미학의 분야에서 이 앞에 말했던 네오막시즘과 이 막스주의를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문화 공산주의의 파급력이 이들로부터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뭐 미국이나 독일에서 이제 유학 가서 정치, 사회, 심리, 철학 이런 관련된 학위를 딴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깨어 있어야겠죠.
네, 이제 동시에 이 네오마르크시즘과 동시에 이제 진행되는 흐름의 하나가 바로 성해방입니다. 아까 막스주의에서 가족과 기독교를 동시에 붕괴시킬 수 있는 게 성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 성해방, 이 성혁명의 대표적 학자가 바로 빌헬름 라이히입니다. 네, 이 사람의 이론이 나중에 뒤에 학생혁명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처음에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분석 의사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우리가 성적 표현은 자연스럽다. 근데 이를 억압하는 것은 사회가 억압하는 거는 파괴적이고 이런 성적인 억압이 우리의 성격 장애를 낳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네, 그래서 뭐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 사상이 합쳐진 형태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절대적으로 성은 자유해야 된다. 이렇게 추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성과 생각이 이제 변화하게 돼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예전에는 성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다음 세대를 낳는 그런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성은 내 개인의 표현의 영역이고 그 자체의 순수한 쾌락이다. 이렇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뭐 관계도 괜찮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동성애, 다자성애, 모성애, 자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능하다. 오히려 되게 장려를 많이 해요.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뒤에 이제 이 생각의 혁명이 행동의 변화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의 구조를 바꿔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뭐 모든 사람과 다 이제 성관계가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전 성관계, 동성애, 뭐 피임수단 사용, 성전환증, 성도착증도 인정하고 낙태 합법화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연달아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막는 주체들은 반감이 되겠죠. 이거를 막다니, 우리의 성을 억압하다니 이러면서 이러한 주체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고, 우리 성을 해방하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는 자연스럽게 성해방으로 이어지게 되고 아까 말했듯이 이걸 반대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교회죠, 제일 먼저. 왜냐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부 일처제를 안 돼. 일부 일처제는 성을 억압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돼. 성도덕 안 돼. 근데 이 사람 주장했던 것 중에 굉장히 신기한 것 중 하나가 어린이랑 청소년들도 이런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억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허용해야 되고 장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성해방을 이끌었죠. 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따라서 근데 이 성혁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또 지금까지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회주의의 혁명 분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성혁명 운동과 성정치 운동이죠. 다른 거는 아까 봤듯이 막스주의가 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구조상으로 경제적으로 안 좋고 뭐 가난해지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혁명입니다. 성혁명가들은 모두 한 점에서 공통적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거부입니다. 가족의 와해, 아버지의 부재, 또 종교적 명령에 대한 거부. 따라서 이 성혁명은 사실은 그 기저에는 기독교에 대한 문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혁명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제 앞에 저희가 두 가지 봤잖아요. 그 네오 막시즘, 그 문화로 막 이렇게 막시즘 일으키는 거랑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성해방하자, 성혁명 일으키자라고 하는 이 빌헬름 라이의 성혁명 사상이 뭉칩니다. 네, 이것이 뭉쳐서 이제 그 유명한 68혁명, 프랑스의 68혁명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68혁명의 모토는 존재하는 모든 권위에 저항한다. 네. 그래서 되게 표면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되게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하지만 이제 모토 중 하나가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권위에 저항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8혁명의 그 모토로 이제 내세웠던 걸 보면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켜라.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 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8혁명이 사실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미국, 또 다른 유럽, 또 일본 이런 대학가를 다 휩습니다. 그래서 이 68혁명을 계기로 굉장히 대학가의 분위기가 바뀌고 또 이때 68혁명을 일으켰던 이 층들이 나중에 기득권층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들, 성해방과 그다음에 이 자유로운 사회, 권위의 전복 이런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기득권층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68혁명은 어떠한 결과들을 낳았냐면 반체제, 반문화, 반기독교 운동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 질서를 파괴합니다. 또 아까 말했던 거시적인 제도 이게 좀 어려운데 그냥 막 이렇게 큰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우리가 다 이런 권위의 전복을 일으켜야 된다. 우리는 착취당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활 곳곳에서 이런 권력 문제를 찾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 68혁명을 주도했던 유럽 세력들이 성장하여서 나중에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법률, 종교 전반 장악하게 되죠. 유명했던 이제 뭐 미셸 포크나 자크 라칸, 네, 지 델라즈 이런 사람들 있죠.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이런 68혁명 이후에 페미니즘 또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네, 페미니즘은 사실 이 자체로도 굉장히 네, 이론이 되게 깊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하게만 보면 원래는 처음에 19세기 중엽에는 여권 신장과 남녀 평등 운동으로 건전한 페미니즘 이론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68혁명을 겪으면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굉장히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막 변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급진 페미니즘과 아까 말했던 성혁명 이론과 그 다음에 이 68혁명이 만나면서 그 유명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모든 젠더를 다 인정하자 이런 거죠. 뭐 남녀뿐만 아니라 뭐 31개 이런 모든 성을 다 인정하자라고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이 욕 야카르타 원칙을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봤었던 이런 성해방과 또 네오 마르크시즘이 열매를 맺게 돼요. 네, 그 중에 중요한 열매 중 하나가 이런 법정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욕 야카르타 원칙이에요. 욕 야카르타 원칙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의 적용 원칙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말 그대로 국제인권법이 원래 있는데 그거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이 인권법을 막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성적 지향을 위해서는 이걸 바꿔야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만든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2006년에 29개 원칙이 만들어지고 이제 2017년에 9개 원칙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 자체가 젠더 키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국가에서 이를 이행할 국가적인 의무를 나열한다. 그러니까 젠더 키어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다음 국가에서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막 제시해줘요. 네, 그래서 이것이 성혁명을 위한 기본 전략과 지침서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냈던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거에 이제 그 기본 그 지침서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욕 자카르타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 젠더 퀴어 행사 개최 자유 뭐 이런 것들의 근거로 원용됩니다. 또 현재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제는 아르헨티나나 아일랜드, 몰타 등에서 젠더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약간 머리 아플 수 있지만 저희 중요한 거니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법을 볼 때 되게 뭔가 중요한 것이 주의할 것은 겉보기에는 되게 그럴싸하고 매우 타당한 명제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혹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구체적인 조항과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때에는 굉장히 안 좋고 불합리한 파급력을 많이 낳습니다.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중에서 몇 개만 보면은 제2원칙 A를 볼게요. 평등의 원칙과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원칙이 헌법이나 다른 적합한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즉 법이 없다면 이 젠더와 성적 지향에 대한 법이 없다면 법 개정이나 해석을 이용해서 이 원칙을 반드시 포함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금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 개정과 해석을 이용해서 이 원칙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런 욕 자카르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이 원칙 F를 보면은 특정 성적 지형이나 젠더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사고와 관련된 편견적, 차별적 태도나 행동을 철폐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네, 들었을 땐 되게 맞는 말이죠. 네.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사고에 관한 편견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 위험성을 교육하는 거를 금지하게 되고요. 왜냐면 이건 차별이기 때문에. 또 동성애와 이성애를 동일한 것이다.
너희는 동성애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너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봐. 이렇게 막 가르칩니다. 그런 걸 이제 요구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당연히 성교육 시간에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또한 이제 18원칙에서는 개인의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그 자체는 의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되거나 교정되거나 억제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죠.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전환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네, 전환을 하고 싶고 돌아오고 싶고 본래 성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을 전환 치료를 막게 하는 악법이죠. 네,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 욕 야카르타 원칙 이후에도 이제 국제기구들 또한 굉장히 흐름이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엔도 국제 평화와 어떤 전쟁에 대한 종식과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90년대 이 중반 이후에는 이제 인권에 집중하면서 그게 이제 동성애와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또 이들의 권리 옹호가 국제 인권 기구에서 논의되기 시작해서 사실 현재 지금 유엔은 성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옆에는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에게 젠더 평등 방안, 특히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젠더 주류와 관련 조치들을 채택할 것과 혐오 범죄법이나 아니면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거를 강요합니다. 너 이거 해야 유럽연합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세계적인 흐름 또한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문화 막시즘과 성혁명은 겉으론 되게 좋아 보여도 그 결과들이 안 좋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열매들을 보면 이혼이 급증하고 가족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또한 강범위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장애가 만연하게 되고 또 원래는 되게 사라져가고 있던 질병이었던 성병도 전염병처럼 유행하게 되고 이제 엄청난 수의 낙태 또한 이제 많은 태아들이 많이 죽게 되었죠. 이제 왜냐면 성이 해방되고 혁명되었다는 그 전제하에 많은 아이들이 생기고 또 엄청나게 낙태가 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인간이 되게 파괴되는 현상으로 아파하고 파괴되는 현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 계단을 이제 보면은 저희는 이 초록 계단을 보면 먼저는 혐오 표현 규제법, 차별 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이제 뭐 공동생활, 동반생활자법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 보여요. 이제 이런 거 되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아래에는 노란 계단을 보면 이러한 법제화 전에는 남녀라는 그 주어진 성별을 해체하고자 하는 동기와 젠더라는 개념을 통해서 즉 원하는 성을 너가 다 가질 수 있어라는 이 젠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이 아니라 우리가 성을 마음대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그 또 이 성해체의 기저에는 뭐가 있었죠? 권위와 질서를 해체하겠다. 네. 그 다음에 가족과 기독교를 파괴하겠다. 무신론과 유물론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네, 이게 이제 기저에 깔린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나무의 뿌리를 이제 우리가 천천히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열매만 보고 이제 그 열매만 보고 열매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뿌리와 또 줄기들을 위해서 정말 이 사단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정말 깨시고 세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되게 몇 년 사이에 체감으로도 되게 많이 변하는 것도 저 또한 느끼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갑자기 이게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오래전부터 이어온 전 세계적 흐름이 이제 한국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전 세계적인 문화 전쟁의 흐름이고 또 동시에 영적 전쟁의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인지해야 되고, 네, 이거를 싸울 줄 알아야 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곽혜원 교수님 칼럼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서 발췌해 왔는데요. 우리나라가 무방비로 성혁명에 굴복당했던 서구 세계의 잘못된 전철, 즉 잘못된 예시들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성해방과 이런 문화 마르크스주의로 인해서 앞에 서구 사회들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우리가 봤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때를 보내야 하는지 네, 강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증어들 가운데 놀랍게 이 세대를 분별하고 또 이 세대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구하는 네, 귀한 목자 또 귀한 영적 리더들이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